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파워 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릴레이로 빠르게 알아보는 증시파워 10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쉬어가는 양상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코스피는 0.4%대 하락세, 코스닥은 강보합권 수준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들이 2월 들어서서 확실히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시장에서 약간 한 발 물러나 있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또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런 때 좀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오늘도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을 매수하고 있는데 시장에서의 이제 금리에 대한 눈높이들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긴축 후반부에 거의 다 왔다라는 이런 심리가 결국에는 개인 매수세의 유입을 조금 더 부추길 수도 있다. 그러면서 시장이 하방 경직성이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번 주에 또 중요한 경제 지표들,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체크해봐야 하는데요. 자, 미국 시간으로 14일에는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되고 16일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 결국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해 보면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는지 이것에 따라서 연준의 움직임은 어떻게 바뀔지 또 체크하면서 이번 주에 시장이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을 미리 잘 골라놔두면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조금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증시파워 10에서 저희가 10가지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도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증시파워 10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를 시간을 드리면서 빠르게 요점을 정리하면서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드릴 테니까요. 많은 종목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좋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 관심 종목에 쏙 넣어두시고 관심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 그리고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두 분이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으니까 어떤 종목을 또 가지고 오셨을지 일단은 첫 번째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로닉스를 시작으로 해서 NHN, 인텔리안테크, 현대 오토에버, 진에어 이렇게 5가지를 가져오셨고요. 이성웅 차장의 종목 5가지는 GS 리테일, 한전 KPS, LIG 넥스원, 서현, 파라다이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관심이 가시나요? 자, 이렇게 보셨듯이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90초 동안 두 분의 전문가께서 빠르게 핵심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시청자분들은 보시다가 이거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신 점, 또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한 전망, 궁금한 점을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두 분의 전문가께서 소개를 해주실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태건 전문가님이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 세로넥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이 이제 폭등을 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사실 이제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LNF의 이 모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GS 계열의 회사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 LNF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테슬라 향입니다. 테슬라가 이제 $100 초반부터 지금 $200까지 근접한 그런 이 수준
상승까지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이 주가 흐름들을 조금 볼 때 네. 이제 LNF도 또 이제 상승 흐름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LNF의 이제 지분들을 세로닉스가 약 14.4%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LNF가 조금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가격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세로닉스를 매수를 해서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에코프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코프롬이 가게 되면 에코프로가 같이 또 큰 상승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모기업을 한번 유심히 좀 지켜봐 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월 1일 날 이제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 향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LNF의 주가 상승이 또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세로닉스도 같이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세로닉스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 지켜봐야 된다. 오늘도 에코프로 BM, LNF가 다 시장보다 훨씬 더 좋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 갈까요? 네, GS 리테일. GS 리테일.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이 GS 리테일이 그 경쟁사라기보다도 이제 BGF 리테일과 양대 산맥으로 이제 편의점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약간 좀 BGF 리테일은 이 편의점 쪽에 뭐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뭐 호텔 사업이나 여러 다른 신사업 쪽에서의 진출 부분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 4분기 실적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일회성 뭐만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서프라이즈 실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편의점과 어떤 슈퍼 쪽에서의 실적 상승도 중요한데 중요한 부분이 호텔 쪽에서의 영업이익이 재작년 대비해서 190% 이상 늘어났다는 걸 봤을 때 뭐 리오프닝 또 어떤 신규 좀 효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GS 리테일이 투자해 왔던 이런 그 새로운 신사업 쪽에서의 성과가 가시화됐다는 게 저는 긍정적인 요소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일반 상품의 뭐 신장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특히 이제 뭐 슈퍼 쪽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뭐 퀵커머스나 여러 가지 그 다른 사업 쪽에서도 골고루 상승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재무적인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GS 리테일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히려 증권사는 36,000원 지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가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GS 리테일 이성웅 차장의 첫 번째 종목으로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태건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NHN을 소개시켜드리도록 NHN. 하겠습니다. 네. 네. 뭐 NH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의 게임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되어 설립한 회사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NHN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서비스 사업들을 조금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게임 부분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게임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웹보드 게임이 최근에 이제 매출이 좀 증가를 해서 전년 동기 대비 5.3% 늘어난 1,805억의 매출을 좀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결제 및 광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말 성수기 효과로 인해서 거래대금 증가와 그리고 페이커 쿠폰 매출이 상승을 하면서 또 이제 늘어난 5.8% 늘어난 2,382억 원의 매출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머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중국의 이제 소비 심리 위축됐던 부분들을 조금 이제 말씀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에서도 일정 부분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관계로 이제 커머스 부분에서도 매출이 신장되는 이런 효과들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술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NHN 클라우드 서비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 흐름들, 시장 점유율을 조금 높여가면서 매출이 좀 증대되는 효과들도 보여주고 있고 콘텐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연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일정 부분들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NHN을 한번 봐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HN 이태건 전문가님 시간 딱 맞춰서 설명해 주셨고요.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 바로 가겠습니다. 네, 한전 KPS. 한전 KPS.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죠. 네. 뭐 그러면서 오늘 좀 주가가 탄력을 많이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우선 지금 현재 뭐 해외 부분 쪽과 다른 뭐 단기 수주 쪽에서의 실적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실적은 고루 증가를 했다는 점이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인건비 증가에 대한 어떤 기저효과,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한전 KBS의 이번 실적에 대한 주가의 반응이 오늘 지금 현재 5%까지 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상승 랠리는 오늘 오후장도 그렇지만은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해외 쪽에 대한 역성장 부분을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해외 쪽의 역성장은 어떤 이제 기존의 본 사업인 어떤 정비 부분 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연료전지나 풍력 같은 다른 쪽에서의 신재생에 대한 이 해외 쪽의 실적을 만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작년 4분기 실적 이후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큰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뭐 재무성이나 그 경영 성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준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번 실적에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적에 잘 뒷받침되어 있는 한전 KPS를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 볼까요? 네, 인텔리안 테크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연간 매출액이 2,39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50억, 그리고 순수익이 156억을 좀 이제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매출액은 74%, 영업이익은 574%, 당기순이익은 160% 증가가 된 역대 최고치 실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상선, 크루즈, 그리고 오일가스 선박에서 VSAT, 안테나 수요가 조금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이 적에도 안테나 양산 시작으로 인해서 매출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인텔리안테크의 이제 고객사죠. 영국의 위성통신 기업 윈웹이 이제 저궤도 통신위성 648기를 배치해서 글로벌 통신망을 구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3월 1일에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마스터 플랜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발표하는 이 마스터 플랜에 뭐 인공위성 스페이스X라든지 뭐 이제 테슬라라든지 모든 사업체들이 다 포함이 돼서 플랜을 공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6G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섹터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인공위성 관련주들이 뭐 저점 대비해서 이제 지수가 상승하면서 뭐 그런 효과들도 있겠지만 조금씩 계속 이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실 말씀 더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 뭘까요? 네, LIG 넥스원. LIG 넥스원이요. 우선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던 영향 때문에 뭐 주가가 거의 뭐 11월부터 약간 좀 계단식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물론 이제 그 어떤 수급적인 상황은 지켜봐야겠고 또 이제 뭐 작년에 방산주들이 많이 핫했기 때문에 뭐 차익에 대한 부분도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은 이 정도 시점에서는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뭐 PER 수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수준이 12배 이하이기 때문에 그 전에 방산주 모멘텀으로 주가 올라갔던 거에 어떤 밸류에 대한 부담 부분은 많이 좀 감소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제 뭐 그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약간 개발 프로젝트 비용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됐던 상황이지만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어떤 투자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우선 작년 말 기준으로 LIG 넥스원의 그 수주 잔고가 지금 12조 초반으로 갔는데 재작년 대비해서도 지금 현재 48% 증가했고 5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한 걸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LIG 넥스원의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방산 업체들이 이제 수출지부터 굉장히 다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방산주들에 대한 뷰와 어떤 시각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LIG 넥스원 관심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 4분기 실적이 좀 실망스러웠지만 오히려 이런 때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뭘까요? 현대 오토에버 좀 설명을 좀 현대 오토에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 오토 에버도 이제 상승 흐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네. 현대차나 기아차가 생각보다 작년 실적이 괜찮게 좀 선방을 한 네.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현대 오토 에버도 이제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달러가 1,400 중반까지 육박을 했다가 지금 뭐 1,200원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달러 효과가 조금은 아쉬울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완성차 산업이 공급망이 계속 회복이 되면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테슬라도 뭐 가격 때문에 인하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판매량이 조금 늘어났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미국에서도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제 판매량들 뭐 이제 호조를 조금 보이고 있는 그런 관계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돈이 안 되는 비핵심 사업들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을 계속 증대시키는 이런 활발한 활동들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매출 같은 경우 전망치가 3조가 넘는 3조 305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650억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매출도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33%, 영업이익은 48%가 좀 증가를 한 것만큼 자율주행에 또 효과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성웅 차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서현 말씀을 서현? 드리겠는데 네. 우선 서현 뭐 그전에 한일 유화였죠. 그리고 이 자회사로서 뭐 서현 이화가 있는 기업이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서현이와 서현 탄메탈, 서현 인테크 같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서현 이화가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서현 같은 서현 이화 같은 경우에는 내장재를 뭐 카시트 같은 내장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전기차 쪽에서의 그전에 어떤 내연기관보다 이 전기차 쪽에서는 내부 그 공간에 대한 어떤 고급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서현 이화의 이 내장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 또 이제 마진 부분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기차에 대한 상품성에 대한 그 부분의 변화가 이 서현 이화뿐만 아니라 서현 같은 경우에 향후의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주가적인 측면도 그렇고 가장 핵심 변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인테리어의 고급화 또 친환경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글로벌 어떤 전기차 업체들의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어떤 초입 단계에서 이 서현 이화 실적 여기에 서현까지도 계속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서현까지 함께 확인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네요. 네. 진에어 소개시켜 진에어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주죠. 이제 이 LCC 브랜드의 어떻게 보면 가장 몸집이 좀 큰 대한항공의 지금 자회사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리오프닝이 조금 이제 완화되는 이런 흐름들이 조금 보여주면서 리오프닝 수혜주들이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었는데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들이 이제 국내에 유입이 되면서 방역을 조금 다시 강화를 한 그런 흐름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들을 다시 좀 재개를 하려고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죠. 코로나 상황들이 조금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 면세점 관련주들, 뭐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 전반적인 이제 이 수급에 대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조금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전에 사실 매출이 보통 한 2천억 중후반대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4분기 매출이 2천억대를 조금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분기에는 적어도 이제 1분기에는 23년 1분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충분히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 있고요. 15분기 만에 흑자에 성공을 한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실적에 긍정적인 이런 흐름들이 주가에 훈풍을 조금 부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에어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진에어
흑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개선될 거란 기대감들은 계속 피어나고 있네요. 자, 다음 종목 이성욱 차장님도 리오프닝 관련 종목 주셨네요. 네, 뭐 파라다이스. 네. 앞서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중국 쪽에서의 뭐 리오프닝 또 단기자 발급 여러 가지 뭐 이벤트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네. 이거 예상을 딱히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분위기로서는 좋은 측면으로 가고 있으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는 계속해서 관심 봐야 된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주가가 뭐 작년 여름 때는 12,000원이었지만 주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뭐 차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심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작년에 이렇게 주가가 올랐던 작년 하반기에 올랐던 이유가 뭐 우선 일본 쪽에서의 VIP에 대한 증가가 가장 주요했다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인 쪽에서의 VIP에 대한 드랍액과 홀드율은 일정 수준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뭐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파라다이스는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파라다이스의 이 카지노 외에 다른 빅카지노, 그러니까 호텔 파라다이스 호텔이나 여러 가지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 12월에도 이 파라다이스 인천의 파라시티 호텔 쪽에서의 매스 고객을 상대로 여러 가지 빅카지노 부분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어떤 진행이나 이런 부분을 좀 박차를 가했던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네. 안정적인 어떤 리오프닝 효과에 이런 부분이 플러스 땡. 되지 않을까.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카지노 말고 다른 사업 부분도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종목에 대한 정보는 투자하시는 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가지 종목 못 보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10가지 종목 한번 정리해드리겠고요. 시장 상황 지금 10시 22분 지나가고 있는데 시장 상황은 어떤지까지 함께 체크하고 오시죠. 네, 업앤다운 박유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에서는 이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증시도 견조했던 1월과는 조금 다른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이번 한 주간 이 업종별 순환 매장세를 반복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 현재의 지수 흐름부터 확인하고 가시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1% 넘게 하락하면서 2,442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 내리고 있습니다. 768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으면서 한 주를 시작하고 있는지 오전장 업앤다운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석유 관련주입니다. 러시아가 하루당 5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오늘장에서 석유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한 탓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EU와 G7 국가들이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해서 배럴당 60달러의 상한선을 두고 있는 제재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이 가격 상한제를 직간접적으로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이 석유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경고를 하면서 이렇게 하루에 50만 배럴 감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루 50만 배럴이면 전 세계 수요의 0.5%에 해당하는 수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지난주에만 8% 넘게 올랐고요. 금요일에는 79.7달러의 거래를 마감하면서 80달러 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뉴욕 증시에서는 마라톤 오일과 엑슨모빌이 각각 6%와 4% 넘게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다른 석유 관련주들도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현재 석유 관련주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관련주들은 역시나 전부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중앙에너비스가 4% 넘게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상승률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오일도 2% 넘게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흥구석유 3% 넘게 오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뱅크인데요. 최근에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 나도 AI 챗봇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기업들도 하나둘씩 도전장을 내미는 모습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카카오가 연내 버티컬 AI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AI 모델을 먼저 살펴보면 카카오는 21년도에 선보였던 한국어 특화 초거대 AI 모델인 코GPT를 활용해서 이를 기반으로 연내 버티컬 AI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이에 더해서 카카오톡과 생성형 AI 서비스를 결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 비서처럼 카카오톡이 일정을 관리해주거나 혹은 소상공인 대신 광고 문구를 대신 작성해주는 등 다양한 역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카카오와 협력해서 AI 챗봇 서비스를 한 차례 진행을 했었던 인포뱅크가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주가 흐름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인포뱅크는 6% 오르면서 17,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전 한때는 이 18,000원 선도 돌파를 했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입니다. CJ 프레시웨이는 오늘 아침에 여러 개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올해 경기 침체로 타격이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한때는 10%까지도 떨어졌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CJ 프레시웨이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문제점인 것은 올해는 실적 개선 여력이 지난해보다 위축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에는 리오프닝으로 시장 수요가 잠시 정상화됐었지만 올해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외식 수요가 둔화하면서 매출도 감소할 거라는 분석인데요. 이 같은 전망에 키움증권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 54,000원이던 목표가를 5만 원으로 내렸는데요. 다만 매수 의견은 유지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CJ 프레시웨이의 주가 흐름 보실 텐데요. 현재 CJ 프레시웨이는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9% 넘게 내리고 있고요. 32,950원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자, 시장의 상황 함께 확인을 해보셨는데 오늘 시장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조금 하락폭이 커지고 있네요.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도 결국에 하락 전환하면서 0.6%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저희 좋은 종목들 잘 옥석 가리기 해서 잘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바로 이제 두 번째 종목들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스피드 종목 10 여러분들의 참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샵 3772번이나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궁금한 점 저희가 이제 조금 있다가 10가지 종목을 또 보여드릴 텐데 보신 종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시다. 아니면 내가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가나 목표가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참여하시는 방법 말씀드렸죠. 샵 3772번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또 10가지 종목 확인해 봐야 되겠죠.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바로 또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된 이태건 전문가의 픽 보겠습니다. 오비고를 시작으로 디어유, 제이스텍, 소카, SK하이닉스 주셨고요. 이성웅 차장은 현대두산인프라코, 애경산업, 블루콤, 롯데칠성, CJ 시프트까지 10가지 종목 공개해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보시듯이 10가지 종목도 공개해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 지금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우리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소통을 하시면서 또 투자에 대한 정보나 노하우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서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이렇게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보이시는 QR코드로 바로 지금 휴대전화 꺼내셔서 체크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좋은 종목과 투자 방법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태건 전문가의 종목으로 또 두 번째 스피드 종목탱 릴레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비고라는 종목을 오비고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현대 오토웨버도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뭐 같은 맥락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비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뭐 이제 실적이 뭐 좋지 않았는데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이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에 이제 쌍용차에도 이제 소프트웨어가 좀 들어가는데 3분기에 쌍용차에 이 토레스라는 차량이 판매 실적 호조를 좀 보이면서 매출이 좀 성장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오비고 같은 경우는 현대차하고도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웹 솔루션 기술 공급이라든지 그리고 현대모비스에도 그리고 LG전자에도 계약을 좀 체결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요 뭐 이제 고객사라고 조금 보시면 닛산, 르노, 미쯔비시 같은 경우도 차량 판매가 호조가 보이면서 로열티 매출들이 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에는 또 현대차의 코나가 또 이제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이제 로열티 매출이 좀 증가를 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LG U+가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지분 5%도 좀 보유를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놓은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도 미국, 아시아, 유럽에도 소프트웨어를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비고 다음 종목으로 알려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갈게요. 네, 현대두산인프라코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뭐 4분기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엔진 사업에서 이 100억 가까운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면은 굉장히 좀 선방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현대두산인프라코가 올해 그 작년 12월부터 주가가 좀 주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그 글로벌 어떤 경기에 대한 우려감, 이것 때문에 이 건설 경기에 대한 건설 기자재에 대한 이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었는데, 근데 하지만 이제 현대두산인프라코의 최근에 좀 5년 동안 판매되는 호황기 계속 지속이 됐었고, 이런 분위기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장기적인 업황으로 봤을 때는 변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인프라 투자에 대한 각 국가들의 투자 부분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은 네. 지금 현재 그 뭐 전기차 쪽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2차 전지 원재료에 대한 채굴에 대한 이런 수요는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 두산인프라코의 굴삭기나 이 건설 장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엔진 사업 부분에 100억의 연구개발비가 들어갔다는 부분은 결론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방산 쪽 엔진 쪽에서의 수요 부분이 높기 때문에 이런 쪽에 투자를 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디어유를 주셨는데 이것도 지난주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기어유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이제 큰 폭등을 인수 소식을 인해서 폭등을 했는데 이제 하이브가 참전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급락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뭐 이유인즉슨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위버스라는 펜 플랫폼을 좀 보유를 하고 있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이브가 SM을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이 조금 나오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SM의 이 팬 플랫폼인 디어유가 하락을 했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가 하락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시장에서 이제 의견이 반반으로 좀 갈리는 모습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위버스 때문에 디어유가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반대로 같이 시너지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 팬하고 스타하고 1대1 중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어유 같은 경우는 굿즈 판매나 음원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특화가 좀 돼 있다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만약에 둘이 합쳐서 시너지를 이룬다고 하면 오히려 디어유나 그리고 위버스나 더 시세를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어유 지난주에 이 SM과 이 하이브에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서 디어유는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오히려 위버스와 합쳐지게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들의 시너지를 좀 기대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욱 차장님 어떤 종목일까요? 애경산업. 애경산업. 우선 참 이 화장품 업종 안에서도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어떤 뭐 상반기 때도 그렇고 하반 3분기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우상향 추세한 기업이 거의 뭐 애경산업밖에 전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이 그런 점에서 작년 11월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주었죠. 근데 이제 4분기 실적의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재작년 대비해서 151% 이상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순이익이 적자되면서 약간의 좀 매물이 나오는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근데 하지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뭐 이거 우려스러운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영업이익에 대한 올라가는 폭을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요. 이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외환 손실이 분명히 좀 있었고, 뭐 가습기 살균제 관련 충당금 같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좀 우려가 그 순이익이 좀 적절했지만,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이벤트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우선 네. 중국 쪽에서의 그런 비중은 당연히 역성장을 했겠지만은 이 다른 새로운 아시아 쪽에서의 시장 부분에서의 수출액이 좀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이 화장품이 아니라 이 홈숍 그 생활용품 쪽에서의 그 부분 쪽은 이제 흑자 전환했다는 점에 굉장히 좀 의의가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네. 오히려 좀 최근에 좀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애경산업까지 확인해 봤는데 이성욱 차장님은 오늘 좀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들 좀 매수할 수 있는 찬스, 좋은 종목들을 좀 골라주시는 경향이 있네요. 자,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이태건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이스텍 이라는 제이스텍.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스텍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들어서도 주가가 조금 안정화되고 있고 증시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조금씩 우상향하는 이런 흐름들을 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이스텍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징 장비를 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이 2차 전지 이 각형 배터리 캔 케이스하고 캡 SA를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2차 전지 쪽에도 부품주로 편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지난 이제 디스플레이 업계 자체가 조금 이제 이 투자도 좀 축소를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적들도 조금 이제 계속 적자 흐름들을 조금 보여줬는데 작년부터 이제 후실적을 좀 기억을 하면서 적자를 조금 탈피를 한 그런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이재용이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가가지고 이제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기술 격차를 조금 더 넓히는 이런 코멘트를 좀 함으로써 디스플레이에 대한 향후 이제 흐름들도 좀 좋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주 고객사가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 부분에서도 가능할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1일에 이제 159억 원에 해당되는 2차 전지 생산 라인 공급 계약도 좀 체결을 한 상황입니다. 네. 상대방은 아직 뭐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런 2차 전지 흐름까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딱 맞춰서 제이스텍 2차 전지 관련 종목 이태건 전문가님 역시 관심 많으시고요.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 다음 종목 갈게요. 네, 블루콤. 블루콤. 네. 네.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지난주부터 이제 AI 관련주들은 관심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블루폰 같은 경우가 AI 스피커 쪽에서는 원래는 가장 큰 뭐 시발점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네. 블루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지난주에도 좀 그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작년 10월부터. 근데 주가가 거래량과 함께 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블루콘 같은 경우가 뭐 그전에는 AI 스피커 LG전자 통해서 좀 했었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뭐 에어팟 뭐 버즈에 좀 밀렸죠. 밀리면서 지금 새로운 사업에 좀 진출하는 그런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블루콤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주 중에서 많이 좀 변동성이 나오겠지만 어떤 재무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블루콤은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보게 된다고 한다면 부채 비율 같은 경우가 최대 한 자릿수까지 몇 년 전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가 금 1,600%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뭐 현금성 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이 많다고 해서 딱히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 블루콤 같은 경우가 신사업에 대한 진출 부분을 했을 때 이런 효과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블루콤 관심 있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블루콤까지 함께를 해봤습니다.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기업이다. 작년에 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어떤 정보일까요? 네. 소카 소개시켜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소카는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다들 한 번씩 이용해신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카 쉐어링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가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수혜도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공공요금들이 많이 조금 인상이 좀 되고 그리고 택시 요금들도 상향 조정 중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월 단위 차량 구독 상품인 소카 플랜의 지역과 그리고 차종들이 점점 이제 확대하고 있고 이온 가격들도 좀 낮추면서 이제 시장의 진입 장벽을 좀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장기 렌터카 고객들이 이탈을 하는 그런 조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이제 장기 고객들도 한번 이제 잡기 위해서 소카가 가격도 낮추고 이런 공격적인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차량 한 대당 매출도 계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당 이제 이 매출액이 보통 이제 2019년부터 100만 원 그리고 2020년 118만 원 그리고 작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158만 원까지 성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꾸준하게 차량 한 대당 매출이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증시에도 그리고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볼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소카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차장님. 네, 롯데칠성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칠성. 참 그 주위에서 좀 세로주 얘기 많이 하고 있죠. 네. 하지만 이 롯데칠성의 세로주가 물론 이제 주류 쪽에서의 그런 MS 시장 점유율 확대가 컸지만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롯데칠성이 이 제로 시장 쪽에서의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그 보기 좋게 지금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물론 롯데칠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시장이 약간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대형주,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시장에서 어떻게 안정적인 뭐 대안주로 봤을 때 음식료 업종이 아니라 이 롯데칠성이 좀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고요. 지금 현재 음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고 여기가 바로 이제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 시장이 주류 시장이 뭐 그 음료 시장이 좋을 거라고 판단될 수는 없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롯데칠성의 이런 그 시장 업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로 시장 쪽에서의 진출 그리고 음료 쪽, 뭐 밀키스나 이런 쪽에서도 제로에 대한 음료에 대한 그 시장에서의 지금 진출 부분과 TV 광고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그 시장 점유율 확대가 되는 부분이 어떤 음료 업황이 좋아졌을 때는 분명히 효과적으로 다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26만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EPS를
그래서 14점 후반 14점 중반 PAR을 좀 적용하고 있는데 14점 땡!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아직 못하신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아쉽지만 여기까지 롯데 칠성 듣고요. 네. 다음 이태원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마지막 종목으로 SK 하이닉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3% 넘게 급락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3일 동안 계속 이제 시세 하락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재고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작년 실적이 이제 하락을 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뭐 1, 2분기에도 이제 더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시장에서 뭐 이제 해외도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DDR5에 대한 매출도 신장이 조금 되고 있고 1, 2분기가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바닥론이라는 얘기들이 좀 하고 있거든요. 단기적인 조정은 오히려 매수세에 동참을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수익률을 제고를 위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AI 관련해서도 계속 조금 이슈가 됐는데 지금 이제 AI에 관련돼서 차세대 메모리는 HBM을 좀 생산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계속 이제 생산을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DDR5보다도 뭐 적게는 3배, 많게는 뭐 5배 이상 좀 비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AI라든지 그리고 뭐 서버 구축이라든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이제 필요한 이런 업계에서는 지금 이 HBM의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지금 저점 구간이니까 조금씩 매수에 동참하셔도 뭐 긍정적인 흐름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다시 또 9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조금씩 담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엔 정말 마지막 이성웅 차장님의 20번째 종목입니다. 네, CJ 시푸드. CJ 시푸드.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롯데칠성처럼 좀 경기 방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좀 안정적으로 지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네. 기업의 약간 해지 수단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CJ 시푸드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해산물 특히 이제 삼호 어묵을 주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어떤 실적이 폭발적으로 느는 건 아니지만은 이 거래선 그리고 유통 쪽에서 봤을 때 든든한 거래처가 있고 그리고 이 원재료 받을 수 있는 해외 거래처가 있다는 점이 저는 참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CJ 제일재단과의 최근에 1,400억 이상의 어떤 공급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이 안정적인 매출의 분기마다 본다고 하더라도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뭐 단체 급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CJ 시푸드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외적인 불안 요소도 봐야겠지만 그 어묵의 주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어육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중국과 뭐 베트남 쪽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상태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어떤 불안 요소와 약간의 좀 비껴나는 좀 대안 투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J 시프트까지 마지막 종목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10가지씩 종목을 가져오셨는데 그중에서 탑픽, 최선로주로 보는 종목들을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종목명만 확인해 볼까요? 네, 제이스택을 탑픽으로 꼽겠습니다. 네, 제이스택 이태건 전문가님은 제이스택 2차전지 관련 종목 주셨고 이성웅 차장님은 롯데칠성 말씀드립니다. 아까 얘기 다 못해주신 롯데칠성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이 두 종목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종목들도 한번 관심 종목에 잘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정보와 종목들 알려드렸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